안녕하세요. 대기업 5곳에 합격하는 인적성 공부법, 그 중에서도 인성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대기업 5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원을 했었던 모든 사기업에서 다 인적성을 합격할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이고요. 제가 뭐 인성이 특별하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됐냐,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좀 포인트를 아시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고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내용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성검사에서 어떤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그 의도에 맞게끔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2가지를 기업에서는 알고 싶어요.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정신이 건강한지. 정신이 건강하고 되게 괜찮은 사람이어야지 회사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첫 번째가 있고, 2번째로는 성향을 파악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들이 다 있으실 거잖아요. 그 직무에 적합한 어떤 성향이라는 게 다 있을 텐데 그 성향과 이 지원자가 일치하는지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사실 대기업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무는 그때그때 막 변하기도 하고 윗분들의 의견에 따라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2번째 성향 파악보다는 첫 번째 요 정신건강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인드라고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정신이 건강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다. 그래서 법과 도덕을 90% 정도 준수한다. 제가 뒤에서는 문항 하나하나별로 이런 건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라고 알려드리긴 할 건데 그거 하나하나 답을 막 외우고 이런 것보다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딱 가지고 가는 게 마인드를 세팅을 딱 하고 가는 게 훨씬 쉽고 편한 방법이에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나는 정신이 건강하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100% 완벽해. 그래서 법이랑 도덕 같은 거를 한 90% 정도는 준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답변을 하실 때에도 이런 이미지에 맞춰서 내가 일관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 예시를 들어보면 주변에서 되게 예를 들면 공대에 나와가지고 부모님 되게 좋으시고 막 유복한 집안에서 정신 굉장히 건강해 보이게 자란 그런 좀 부러운 친구들 가끔 있잖아요. 근데 나 막 착해. 내가 뭐 하나 잘못해도 크게 화내는 일이 잘 없어. 이런 친구들 다 한 분씩은 주변에서 본 적 있죠.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빙의를 해서 풀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계속 스스로 암시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집에서 자란 정신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처음 보는 문항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답해야 되지? 하면은 내 이미지에 맞춰서 이걸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집에서 자랐고 우리 집은 되게 괜찮은 집이었기 때문에 내 어린 시절이 이랬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너무 솔직하게 막 답변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좀 어느 정도는 스스로 이미지화를 시켜가지고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 마인드를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고 제가 예시 문항을 좀 가지고 왔어요. 뒤에서 요 예시 문항들에 대해서 OX 저는 이렇게 답하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잠시 정지를 해놓고 여기다가 본인의 답변을 한번 써봐주세요. 이거는 나는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또는 5점 척도했으면 난 한 3모 정도 줬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 3모 하시면 안 돼요. O나 X로 될 수 있으면 답변을 한번 해봐주시면 뒤에서 제가 이거는 요런 답변을 하는 게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좀 비교해 보시면서 요런 건 내가 고쳐야 되겠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정지해놓고 이제 OX 치셨나요? 실전으로 넘어가서 제가 2가지 정신건강 여부 그리고 성향 파악을 이제
물어보는 문항들이 인성검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정신건강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문항들은 답이 있어요. 이건 동그라미 쳐야 되고 이건 X 쳐야 된다라는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향을 파악하는 문제는 사람마다 어떻게 다 성향이 똑같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외향성, 내향성 이런 거를 보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크게 답은 없다. 그냥 자신에 맞춰서 또는 직무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조건 동그라미 해야 되는 문제. 앞에 이제 예시문항도 풀어보셨을 텐데 나는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남들만큼 일을 할 수 있다. 목적한 대로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동그라미를 해주셔야 돼요. 얘네들이 의미를 하는 게 뭐냐면은 자신감이랑 자존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아니면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항들이거든요. 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자신만만해야 돼요.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스스로 항상 자신만만하고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막 나는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이거 뭐 나보다 더 나은 사람도 많은데 이러면서 막 세모 주고 막 5점 척도해서 3점 주고 이러면서 4점 주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되게 보면 안타깝거든요. 여러분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자신감만 가지시면 되거든요. 이거 무조건 저는 다 5점 줬습니다. 무조건 만점. 무조건 동그라미. 아니 그 정도 자신감도 없으면 왜 회사에서 나도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데 회사에서 뭘 보고 날 뽑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스스로 되뇌이세요. 나는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 진짜 비루한 이 영상까지 지금 찾아오셔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시면은 진짜 최고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싹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남들만큼은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일을 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항상 가지시고 이런 문항들은 다 동그라미 해줘야 된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X 해야 되는 문제로 바로 나왔어요. 사실 동그라미를 무조건 해야 되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무조건 X를 쳐줘야 되는 문제가 좀 많기는 해요. 보면은 혹시 이제 이 예시 문항들을 보시다가 이런 건 좀 잘 대답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대답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X해야 되는 문제 볼게요. 내가 화를 내는 거는 주로 나의 개인적인 신념 때문이다. 신념. 나는 남이 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 아까 위에도 화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거는 개인 신념 때문에 화를 내는 거. 그러니까 남들이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아무런 일이 아니야. 괜찮은 일이야. 근데 나는 나만의 뭔가의 특이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이런 일을 하면 막 거슬려서 화가 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모든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 혼자 갑자기 좀 성격이 좀 특이해가지고 별거 아닌 일에 막 화를 내. 그러면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막 누군가랑 갈등을 빚거나 화를 내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한 뭐 남의 일에 내가 화를 낸다거나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X를 해주셔야 돼요. 뭐 누가 뭐 무슨 일을 하든 뭐 뭔가 조금 거슬리는 일을 하더라도 그냥 쟤는 그렇구나 이러면서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에 무관심한 건 안 돼요. 회사에서는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회사 전체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드러내고 이거 문제 있을 수 있는 나중에 회사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라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막 뭐 이것도 관심 없고 저것도 관심 없고 이런 사람은 회사에서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개인 신념 때문에 화를 내면 안 된다. 근데 이런 거 누가 동그라미 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 첫 번째 문항 요거 예시 있잖아요.
요거 동그라미 치는 친구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가.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싸울 때 나의 가치관이 있어가지고 나 화내본 적 있어. 막 내 신념 때문에 나 화냈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동그라미 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린 지금 회사 안에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 막 사소한 일 가지고 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화를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X 해줘야 된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예시로 어질러진 방에 있으면 불안하다. 불안. 실패 후에도 불안하다.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있다. 똑같은 키워드들이 들어갔죠. 얘가 의미하는 거는 불안과 민감성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하면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소한 일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정신 건강한 사람들이고 뭐 사소한 일 가지고 실패 한번 했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뭐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냥 갑자기 불안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요런 얘기들이 다 이제 막 어질러진 방에 있으면 불안하다. 요런 얘기들이 주위 환경에 되게 막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위 환경에 막 크게 과민 반응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그냥 나서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 이걸 크게 내가 막 반응을 하지 않는다. 요런 답변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다. 뭐 요런 거는 다 X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음 넘어가면은 후회하는 일이 많다. 내가 종종 하찮게 느껴진다. 나의 탓이라고 느껴진다. 끙끙대며 일을 한다. 뉘앙스만 봐도 조금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앞에서 무조건 동그라미 해야 되는 문제에 자신감이 있다, 자존감이 있다. 이건 무조건 동그라미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정반대되는 문항들이죠. 후회하는 일이 많다라는 건 자존감 또는 자신감이 되게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하찮다 이런 거 다 비슷한 말이죠. 자신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인데 왜 스스로 비난하거나 책망을 해요? 또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막 내 스스로 막 책망하고 막 가만히 앉아있고 막 스스로 땅굴 파고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고 빠르게 해결을 해야 돼. 일단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해결을 하고 빠르게 그 뒤로는 잊어버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는 이제 기업에서 어떤 사람들을 거르고자 하냐면 제가 막 주변에 서울대, 연대, 고대 막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다 기억을 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막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막 나쁜 일 이런 거 빨리 잊어버리잖아요. 뭐 뇌에서 알아서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실제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은 예전에 내가 했던 잘못한 일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실제로 자살하는 경우도 몇 차례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해결을 빠르게 나서서 하고 그 뒤로는 잊어버린다. 이런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자신의 결정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뉘앙스 차이긴 한데 여기는 뭐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상황에서 다 결정이 안 흔들리고 굳건하게 가겠어요. 그건 고집불통이지. 자신의 결정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 팔랑귀라는 얘기죠. 뭔가 소신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거 X 해주셔야 되고 기분이 쉽게 변한다? 금방 실증낸다? 이런 거 다 감정 기복이라든지 끈기, 안정성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기복이 심한 사람, 감정이 막 하루에도 막 여러 번씩 왔다 갔다 거려.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하겠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피곤하겠죠.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끈기 없이 막 뭐 일 시작했는데 끝도 안 내고 막 대충 넘겨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 별로죠.
그래서 금방 실증낸다 이런 말은 다 X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우쭐해진다 라는 거는 이거는 뭐 앞에서 조금 민감성 이런 얘기랑도 비슷하긴 한데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다른 변화에 의해서 내가 쉽게 기분이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감정 기복, 민감성 측면에 있어가지고 X를 해주셔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정 기복이 없고 안정적이신 분이에요. 스스로 되뇌이세요. 실제로 본인이 그렇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나는 감정 기복이 크게 없다. 그리고 안정적인 항상 이런 마음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 막 쉽게 누군가에 의해서 흔들린다거나 막 우쭐해진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던 일은 꾸준히 밀고 나가고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고 그런 안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막 고집 부리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정도껏 네,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앞에서 제가 하나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불교에서 보면은, 뭐, 법륜스님인가? 법륜스님 뭐, 직문직설? 뭐, 이런 거 들어보면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거, 뭐, 질문자들이 난 이런 게 문제예요. 라고 하면은, 그거 괜찮다.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스스로,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요런 걸 항상 좀 취업을 하시면서 계속 그런 마인드를 본인에게 좀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뭔가 약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요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계시면은, 취업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인성검사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도 그에 맞춰서 하시면 굉장히 합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혼자 있는 편이 많은 사람과 있는 것보다 편하다. 개성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교제는 번거롭다. 이런 것들은 사회성에 대한 얘기인데 회사는 사회성이 좋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혼자 뛰어났다고 일 잘하고 뭐 독불장군 혼자 일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도 회사에서 모든 일들은 다 유관 부서들이랑 연결이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막 프로그래머 이러신 분들 아니면은 대부분 프로그래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외부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고 외부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고 이래야 해결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면접 답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사회성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이고 굉장히 일반적으로 행동하며 사람들이랑 잘 어울러지는 그런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거 X표 다 해주셔야 됩니다. 교재는 번거롭지 않아요. 여러분 다 우리 사회생활 하려 그러면 교재 하셔야 돼요.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 와가는 것 같은데 한 3개 정도 남았나요, 이 시간?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을 부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미워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없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적 없어. 나 한 번도 없어. 이런 거. 이런 것들은 허위성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아까 제가 앞에서 마인드셋 할 때 나는 90% 정도로 법과 도덕을 준수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100% 준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돼요. 약속을 한 번도 안 어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앞에서 90%로 우리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한 번도 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한 번도 안 그래본 사람 어디 있겠어. 한 번쯤은 다들 그래 봤겠지. 사람 미워해도 괜찮아요. 뭐 사람 안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는 X 쳐줘야 돼요. X. 근데 진짜 성격이 좋아가지고 난 진짜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막 이런 친구들을 봤어요 실제로. 근데 그 친구들이 인성검사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착한 사람인 거야 얘는. 너무 답변을 비인간적으로 해버리게 되니까 어,
이제 얘는 지금 거짓말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시스템에서 판독을 해가지고 탈락하는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00%의 도덕성 아니에요. 우리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한 90% 정도 완벽한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나는 언제나 그랬듯이 행복하다. 우리 집은 항상 즐거웠다. 또 비슷한 거 느낌 오시죠? 허위성을 확인하려는 문제입니다. 항상 언제나 어떻게 사람이 항상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앞이랑 조금 띄어서 이렇게 다른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런 걸 가끔 동그라미 한 적도 있었거든요. 우리 집은 항상 즐거웠다. 나름 항상 즐거웠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동그라미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정도의 뉘앙스들은 한 번씩 정도는 동그라미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근데 막 여기 앞에서 아까 제가 문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랑 요런 문제들이랑 이런 문제들이랑 적절하게 가끔 한 번씩 동그라미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막 모두 다 동그라미, 막 대다수 동그라미 이런 건 안 되고 그냥 뭐 나 언제나 그랬듯이 행복하다 이런 거 그냥 난 꽤 행복한 것 같은데? 그럼 전 동그라미 주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런 거를 민감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러면 내가 떨어질까? 이러면 내가 붙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왔었고요. 저 같으면 아마 이거 나는 언제나 그랬듯이 행복하다는 동그라미 주고 우리 집이 항상 즐거웠다는 X 줄 것 같아요. 우리 집이 항상 뭐 그렇게 즐겁진 않았거든. 이런 거는 문제의 뉘앙스에 따라서 적절히 O나 X를 조금 하셔도 크게 당락에 문제를 주진 않는다. 라고 좀 여유를 가지고 넘어가시고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네요. 이때까지는 제가 이건 무조건 동그라미 하세요, 이건 무조건 X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성향 파악을 위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직무와 여러분의 성향 또는 회사가 원하는 성향과 여러분이 잘 맞는지를 보는 건데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좋다. 나는 반복되는 업무가 좋다. 요거 약간 반대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보통은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아래 거에 동그라미 하실 거고 좀 뭐 영업이라든지 요런 직무를 지원하신 분들은 요런 게 동그라미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직무 적합도를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 성향과 직무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만 찍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뭐 품질 보증 업무에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품질 보증에서 하는 업무는 굉장히 원리 원칙을 준수하고 아닌 이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 그럼 절대로 이거를 회사 외부로 팔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항들에서 나는 원리 원칙을 중요시 여긴다. 이런 거에 큰 점수, 5점을 준다거나 동그라미를 친다거나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오히려 막 모든 게 다 좋다고 나는 막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좋고 반복되는 업무도 좋고 막 다 좋다고 해서 다 동그라미 치면은 그것도 얘는 신뢰도가 부족하다. 너무 잘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거짓말을 한다. 라고 해가지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직무에 맞춰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놓으세요. 품질 보증 업무를 나는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원리 원칙을 지켜야 되고 반복되는 업무가 많은 직무야 라고 하면은 요 원리 원칙, 반복되는 업무 요런 거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그에 반해서 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좋다. 나는 리더십이 있다. 뭐 이런 거에는 조금 낮은 점수를 주시는 게 좋겠죠. 또는 뭐 창의성이 있다. 이런 거 다 낮은 점수 주시는 게 좋겠죠. 좀 플러스 알파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인성검사를 하게 되면 성향 파악을 하는 문제들 중에서 그 창의성, 뭐 원리 원칙 준수, 그 다음에 리더십, 뭐 이런 것들 이런 한 5가지 정도 되는 요소들을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삼성이 주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모든 것에 대해서 일단 다 잘한다라고 찍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을 버리세요, 그냥.
난 창의성이 없고 시키는 거 겁나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주변에 좀 일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본인은 창의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나는 그냥 뭐 리더십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하고 난 좀 끈기 가지고 일 잘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창의성을 버리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까지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가로 하나를 더 현대 인적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현대 인적성들은 문항이 좀 답변은 좀 문항들이 좀 세요. 얘네들이 너 우리 회사 와가지고 걔처럼 일할래 안 할래? 약간 이런 걸 막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부처만 주시면 진짜 들어가서 개같이 일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답변을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답변했던 거 실제로 막 그걸 썼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항들에서 뭐 나는 최고를 지향하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열심히 일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5점. 무조건 5점. 난 만점이야. 이렇게 줬었거든요. 현대 계열사는 좀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 완전 충성하고 하라는 대로 위에서 시킨 대로 그대로 하고 그런 걸 중요시 여기는 것 같으니까 마인드셋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90%의 도덕성 거기에다 플러스로 나는 시키면 진짜 열심히 할 자신 있다. 나는 진짜 개같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기다 뼈를 묻겠습니다. 요런 마인드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인성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편에서 SK 실행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알면 무조건 붙고 모르면 무조건 무조건까지는 아닌데 거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SK 실행 역량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용 잘 보셨으면은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좋아요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인성 말고 적성 그리고 뭐 삼성전자 면접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제가 계속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인적성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 열심히 잘 하시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